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피부 노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EBS 같은데도 교수님께서 피부 노화를 가지고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셨던 적이 몇 번 있죠. 있더라고요. 제가 피부 노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책도 썼고 그래서 피부 노화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 노화의 거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에 대한 질문도 주시고 또 저희가 강의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아마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뭐요?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든 화장품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피부 노화 연구를 한 결과를 활용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 여러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화장품을 처음 만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피부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제가 제품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닌데요. 저희 준비한 게 선크림 있고요. 그리고 보습제 있고요. 그리고 에센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해서 열렬하게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 혹은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세 분 선정해서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인사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 기부맨님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세상의 화장품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선물로 B&D 방송에서 줘도 드려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괜찮죠? 다행입니다. 저희 책도 이벤트로 드리고 종종 뭐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피부과 교수님이 주시는 화장품 선물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피부 노화에 대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거나 좀 피부과 화장품 같은 데 가면은 피부 노화 점수를 측정을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30대인데 20살로 나왔다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 피부 노화 점수라는 게 있는 건가요, 교수님? 많이 피부의 노화된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 어떤 파라메타가 피부의 상태를 전체를 대변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떤 피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피부 노화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하나의 피부 상태를 측정해서 그 사람의 피부 상태를 전반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피부가 노화가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잖아요. 주름살이라든가 피부 탄력이 어떻다든지 모공이 확장됐다든지 피부 색깔이 까매졌다든지 또는 반점이 얼마나 생겼냐는 등 또 피부의 산도가 어떻게 변했고 또 피부가 얼마나 건조한지 피부 장벽 기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런 거를 하나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측정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10대부터 80대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그걸 측정한 다음에 평균치를 구해서 각 연령대별 평균치를 구해서 그거를 컴퓨터에 이제 입력해 놓고 만일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분이 왔다 그러면 피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주름살 정도도 측정하고 피부의 반점 정도도 측정하고 탄력 정도도 측정하고 또 건조한 정도 피부 장벽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모공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런 거를 다 따로따로 측정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의 점수는 어떤 하나의 파라미터의 점수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의 점수를 합해서 평균 그 사람이 실제 나이와 비교해서 피부의 나이가 어떤지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나이를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려면 피부 측정 기계가 있는데 네. 반드시 가야 되고, 그쵸. 또 피부의 상태라는 게 세수를 했느냐, 화장을 했느냐, 그 측정할 때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당일의 컨디션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확하게 피부 노화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사진을 보시면 그런 기계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토그래픽 스케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건 링클이 주름이지 않습니까? 링클 그레이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링클 그레이드를 그레이드 0부터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해서 그레이드 6, 7까지 0에서부터 7등급까지 8개의 단계로 나눠 놓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레이드 0는 거의 주름살이 없지만 그레이드 1부터 눈 주위부터 주름이 생기고 이 주름이 심해질수록 뺨이나 이런 데 주름이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포토그래픽 이 사진을 인쇄를 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댑니다. 옆에 대가지고 이 사람은 그레이드 1이다. 이 사람은 그레이드 2다. 이렇게 피부 주름살의 점수를 매기는 이런 포토그래픽 스케일을 이용한 주름살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름살 1과 2 사이쯤 된다 하면 1.5점 이렇게 매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아직 이 방법을 인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미국 식약처에서는 주름 개선 화장품이나 주름 개선 약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판정할 때 이 주름살 측정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도 인정해 주지만 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직접 옆에 환자 얼굴에 대고 주름이 그레이드 3였던 사람이 어떤 약을이나 화장품을 발랐더니 6개월 후에 그레이드 2가 됐다. 와. 이런 식으로 네. 변하는 그런 효과를 측정하는 걸 인정해 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남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자의 경우고 이건 남자의 경우인데 남자의 경우도 뭐 주름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색소도 이렇게 사진을 해가지고 똑같이 해서 포토그래픽 피그멘트 스케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 노화를 측정하려면 꼭 피부과를 가야 했는데 지금은 사진만으로도 그렇죠. 한번 가늠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백인들의 포토그래픽 스케일이 개발돼서 나와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동양인의 포토그래픽 스케일은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 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만든 자료인가요?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거의 1,000명 이상의 남자 또 1,000명 이상의 여성분들의 사진을 다 일정한 환경에서 찍어가지고 연령별로 가장 평균적인 주름과 평균적인 색소성 반점이 있는 사진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큰 작업이었네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 같은 사람이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사람의 사진을 찍으려면 80년이 기다려야 되네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른 사람이고요. 이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기셨고 역시 단일 민족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데요. 저희 일단은 피부 노화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질문이 좀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눈으로 봤을 때 피부 노화가 이 정도 됐구나는 알 수 있어도 만져서 아는 게 혹시 있나요? 만져서는 이제 손끝으로 봐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피부 속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하면 아무래도 주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피부의 두께 같은 거를 이제 초음파로 측정하거나 하는 그런 기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토토님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 피부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거는 주관적이라서 측정이 어렵고 방문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텔미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피부 노화를 하면 몸속의 장기도 피부로 쌓여진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겉의 피부 노화 정도가 몸속의 전체적인 노화 정도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 사실 다음 질문이랑 비슷한데 사실 노화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인체의 노화라고 하면은 인체는 이제 여러 장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콩팥도 있고, 뭐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근육도 있고, 피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여러 세포가 외부에서 손상을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죽게 되는데 죽은 세포는 다시 우리 몸이 재생을 해서 손상된 세포를 다시 건강한 세포로 재생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항상 튼튼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몸의 피부를 비롯한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재생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세포가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손상을 받고 없어지면 남아있는 세포가 분열해서 죽은 세포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분열을 해서 손상된 세포를 채워주는데 그 분열하는 정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손상을 받고 반복해 손상을 받으면 더 이상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노화라고 하면 손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재생해주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고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면은 손상된 세포들이 그냥 있고 우리 몸의 장기의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화라고 하는 거는 재생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죽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의 노화 현상하고 피부의 노화 현상하고 어느 정도 같이 간다고 보면 맞는데 피부는 우리 몸 다른 장기에 비해서 외부에 굉장히 더럽고 위험한 환경에 직접 닿아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더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죠. 특히 이제 햇빛에 손상을 많이 받거나 이렇게 노출 부위의 피부와 같은 그런 외부에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위는 더 빨리 늙게 되죠. 그래서 피부에는 이제 노출 부위에서 생기는 노화 현상을 피부 광노화라고 하고 이렇게 비노출 부위에 생기는 노화 현상을 자연 피부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피부 노화로 하면은 우리 몸의 다른 노화와 동일한 개념이지만 피부 노화는 외부의 환경이랑 접해져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노화되고 더 심하게 노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텔미님한테 나중에 선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이렇게 첫 질문자부터 선물을 드리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텔미님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떤 거는 나중에 선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지금 이 소개해주신 사진 기준이 혹시 인종마다 다 다른지 질문 주셨어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백인용 이 주름살 그레이드가 있고 또 백인용 이제 얼굴에 있는 반점, 색소성 질환 그레이드가 있고요. 흑인들은 또 당연히 다를 테고 우리와 같은 동양인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제가 만든 이 주름살 그레이딩 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대보고 대보고 주위에 있는 분들 대보고
당신은 6하고 7에서 뭐 중간쯤 되니까 6.5야. 또는 뭐 6하고 7에서 6에 훨씬 가까우니까 뭐 6.2 정도 돼. 이렇게 이제 좀 하면 누가 봐도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일단은 강의를 먼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피부가 늙는다는 것,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가 늙는다는 거는 피부 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있는 예를 들어 섬유화 세포는 일생 동안 80번 정도 분열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어느 정도 분열하고 나면 더 이상 손상을 받아도 분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피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많은데 각질 형성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는 각질을 만들고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면서 각질을 만드는 세포인데, 각질 형성 세포가 노화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표피가 점점 얇아지게 되고 각질층을 잘 못 만들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나이가 들면 점점 얇아지고 또 피부의 장벽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피부의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의 노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피부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데 노화가 돼서 멜라닌 색소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되면 멜라닌 세포의 수가 점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부색이 점점 하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엉덩이 피부와 같이 햇빛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는 점점 하얘지게 되는 게 멜라닌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서 멜라닌 색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피부에는 랑게란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 기능을 관장하는 세포인데, 그것도 역시 나이가 들면 랑게란 세포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피부의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나이가 들면 피부 감염이 잘 생기는 것이 그런 이유고, 또 피부에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섬유화 세포가 주로 하는 일은 콜라겐을 만들고 또 탄력 섬유를 만들고 그 외 여러 가지 기타 단백질들을 만들어서 피부 진피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 섬유화 세포도 노화가 되면 점점 수가 감소하고 또 기능도 떨어져서 콜라겐을 잘 안 만들게 되고 탄력 섬유도 잘 안 만들게 돼서 진피가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주름도 생기고 탄력도 감소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화의 우리가 비밀을 알면 그 노화를 덜 생기게, 또는 이미 노화된 세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해서 이런 제품에 넣어주면 이 노화로 감소됐던 섬유화 세포의 기능을 다시 증가시켜서 콜라겐도 많이 만들게 하고 탄력 섬유도 많이 만들게 하고 또 각질 형성 세포의 분열도 증가시켜서 각질층도 튼튼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될수록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 기능을 화장품이 대신해 주는 거네요. 그 화장품에 이제 그런 기능을 좋게 하는 물질을 찾아서 연구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노화 현상을 좀 예방하고 또 이미 노화된 그 피부를 다시 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W 에센스 크림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요 화장품은 피부 진피의 노화 현상 때문에 그 합성이 떨어져 있는 이제 콜라겐을 증가시키고 탄력 섬유도 증가시키고, 그리고 피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단백질들이 있는데 콜라겐만큼 중요한데 요즘에 너무 콜라겐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콜라겐보다 더 중요한 단백질들도 많은데 그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성분들을 다시 정상 피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놨고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해보면 주름살이 한 6개월 정도 바르면 잔주름이 20% 정도 좋아지는 그런 효능을 입증한 그런 제품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부 노화에 콜라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도 중요한데 그런 물질들이 노화될수록 조금씩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네, 그렇죠. 탄력 섬유를 구성하는 뭐 일라스틴이나 피브릴린이나 이런 것도 단백질이고 그런 거 외에도 피부의 형태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단백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피부과학자가 아니면 잘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제 제일 쉬운 콜라겐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콜라겐보다 더 중요한 단백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 많이 감소되고 변형되고 하기 때문에 피부가 주름도 생기고 늙게도 보이고 탄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피부를 늙게 하는 요인에 대해서 강의를 좀 듣고 질문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PPT를 아주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피부가 노화되는 원인을 우리가 알면 그 원인을 피하면 피부가 덜 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부가 노화되는 이유를 정확히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물론 안다고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원인을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중요한 5가지만 뽑아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나이, 세월이 흐르면 이제 누구나 늙게 되죠.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왜 늙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 세월이 흘러도 좀 덜 늙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방법이 있나요? 네, 있죠. 그 다음에 자외선. 햇빛을 보면 피부가 많이 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좀 드리고 또 피부의 온도가 31도 정도 됩니다. 체온은 6.5도인데 피부 온도는 31도인데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피부는 늙게 됩니다. 이거를 열노화라 그러는데 이 얘기 좀 드리고 또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폐경이라는 증상이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피부가 좀 급속히 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리고 담배가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 드리도록 하고 그 외에 뭐 공해 물질이 피부를 늙게 한다. 또 피부에 주는 여러 자극 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 시간상 제가 5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분 한 70쯤 된 할머님이신데 EV하고는 엄청난 피부 노화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같은 분인데 겨드랑이 밑에 팔꿈치 안쪽이요. 팔 안쪽. 겨드랑이 안쪽 이 피부하고 손등의 피부 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희선 PD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답이 나와 있는데요. 광도가. 햇빛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햇빛을 본 데고 여기는 햇빛을 보지 않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자외선의 위험성을 나타내 주는 거고 EV 피부는 70세시니까 70년 동안 그래도 노화가 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20대나 10대의 꽃 같은 나이였을 때에 비해서 EV의 피부가 굉장히 노화가 돼 있습니다. 피부는 많이 창백해져 있고 잔주름이 많이 생겨 있고 건조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위의 피부를 우리가 자연 피부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피부가 늙는데 왜 그러느냐?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죠. 나이가 든다고 꼭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으로 우리 DNA에 피부가 늙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게 된다. 유전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고요.
아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전적인 요인은 10%에서 20%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희선 PD님, 그러면...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네.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네. 그 혜택을 보는 건 20%뿐이 안 되고요. 와, 네. 80%는 최희선 PD님이 평소에 어떻게 지내느냐, 뭘 먹고 생활 습관 이런 네. 게 어떠냐에 따라서 피부가 얼마나 노화되는지 시간이 가면서도 네.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할머니 얼굴은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리지만 이 할머니 얼굴 피부가 상당히 이렇게 노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 할머니가 환경적으로 햇빛을 전혀 안 보려고 노력했다. 네. 그러면 얼굴 피부가 이럴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그렇죠. 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옷에 가려진 피부의 경우에는 햇빛은 이제 나중에 광노화 때 설명을 드리고 옷에 가려진 피부인 경우에는 우리가 뭘 먹고 또는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매일매일 산소 없이는 못 사니까 네. 그 산소가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 기능에서 만드는 이 활성산소가 노화를 유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 이런 거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음식을 피하고 과식을 하거나 네. 하는 것이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게 되고 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연 피부 노화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텔미님 마음이 지금 저랑 똑같은 게 어머나 피부는 80% 유전이라고 생각했는데 20%가 최대라니까 놀랍고 희망적이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부모님이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애들도 피부가 좋을 확률이 높죠. 그쵸. 그게 20% 정도뿐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햇빛도 많이 보고 담배도 피고 뭐 식이 관리도 잘 안 하고 그러면 피부가 굉장히 나빠지고 늙게 네.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노출 부위에 생기는 피부 노화를 우리가 광노화라고 하는데 네. 햇빛 속에 들어가 있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피부 노화를 유발합니다. 자외선이 가장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주범이고요. 자외선은 인위적으로 햇빛에서 오는 그런 광선의 파장이 20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의 광선을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볼 때 사용하는 광선, 이게 가시광선이지 않습니까? 네. 빨주, 노초, 파남, 보 그 광선인데 400에서 760 나노미터 파장을 갖고 있는 이 가시광선도 자외선보다는 약하지만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 적외선 760 나노미터에서부터 1cm까지 광선을 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열선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햇빛에 나가면 피부가 따끈따끈해지는 게 이 적외선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적외선도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연로와 같이 해서 피부를 늙게 만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광선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이런 식으로 피부가 늙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LED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뭐 피부가 좋아진다고. 맞아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나오는데 그게 다 광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를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은 모든 광선이 나쁘다고 지금 논문을 내고 있고 좋다는 논문은 거의 없는데 그 LED 마스크 LED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나 연구가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우리 피부과 학회는 이제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서 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피부과 의사도 LED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로화라는 게 있습니다. 열로화는 이제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노화가 생기는 건데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이분은 이제 한 60쯤 되는 할머님인데 평생 동안 이제 다리 사이에다가 화로를 놓고 군밤, 뭐 고구마 이런 거를 이제 파시던 할머님인데 안쪽에 이렇게 피부 노화가 많이 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로에서 열이 일로 전달돼서 여기 피부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고요. 이분은 이제 과자나 빵을 이제 굽는 이제 베이커입니다. 제빵사라고 하죠. 제빵사가 이제 뜨거운 오븐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고 이분은 이제 유리물을 뜨겁게 이제 해서 하면 이제 유리가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 불어가지고 예쁜 유리공예사의 얼굴에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노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피부가 받으면 자외선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노화가.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우리가 햇빛에 나가면 자외선도 받고 또 피부가 따뜻해지잖아요. 적외선 때문에. 그래서 햇빛에 나갔을 때 자외선이 피부를 노화시키는 정도하고 동시에 받는 적외선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열노화가 생기는 정도하고 도대체 한번 햇빛을 나갔을 때 몇 %씩 그게 중요하냐 하는 연구를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을 통해서 했는데 결론은 자외선이 80% 노화를 유발하고 열이 20%를 유발한다. 즉 우리가 햇빛에 1시간쯤 나가 있을 때 피부에 나쁜 영향이 자외선 때문에는 80, 적외선 때문에는 20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할머니를 보면은 여기 평생 자외선을 받아서 이 부위에는 피부 노화가 심하게 와 있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아서. 그렇지만 이 주름을 만드는데 공헌한 거는 자외선이 80%고 적외선 때문에 피부 온도가 올라간 열노화가 20%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요 자외선을 막는 거는 요 선크림에는 자외선 A하고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그런 성분들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적외선은 아직 적외선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피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햇빛은 그렇다 치고 나 찜질방도 가고 그렇죠. 지금 질문에 그 반신욕, 찜질방 나왔어요. 그래서 찜질방도 피부 온도를 높이고요. 또 스토브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피부 온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피부 온도를 높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를 높이지 않고 피부 온도가 31도니까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전기장판도 안 좋겠네요. 안 좋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 여배우가 어느 인터뷰에서 자기는 겨울에 차를 타도 히터를 안 튼다.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 피부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고 그러면 피부도 덜 건조해지고 노화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경 피부 노화라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 이제 생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여성이 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경이라는 거를 해서 배란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남자에는 없는 현상이지만 여성에서만 있는 이제 가장 여성스러운 생리적 현상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여성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48세에서
52세 사이에 더 이상 배란을 하지 않고 폐경이 이제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성 호르몬이 섬유화 세포에서 콜라겐을 만들게 하고 여성 호르몬이 섬유화 세포에서 탄력 섬유를 만들게 하고 또 여성 호르몬이 콜라겐보다 피부에 더 중요한 여러 단백질들이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그 단백질들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게 되니까 폐경이 되면 피부가 급속하게 늙게 됩니다. 그래서 폐경 후 10년 동안 피부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 하는 것을 저희 실험실에서 입증을 했고요. 요즘에 폐경 후에 부족해지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걸 받은 사람은 피부 노화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굉장히 많이 5분의 4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가 급속히 늙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담배 피우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배를 꽤 피시는 분을 흔히 볼 수 있는데 30년 동안 하루 한 갑씩 우리가 담배를 피웠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그걸 30팩 이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한 갑 핀 거하고 하루 두 갑씩 15년 핀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15 곱하기 2 또는 30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30팩 이어면 피부 노화가 거의 담배를 전혀 피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증가하고요. 50년을 하루 한 갑 또는 하루 두 갑씩 25년 하루 5갑씩 10년 이렇게 피면 이제 피부 노화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집안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밖에 나가 피면 햇빛을 보면서 또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승적으로 피부 11배나 돼요? 예, 11배가 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너무 무서운데요. 이 외에도 이제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술을 자주 받는다든지 또는 공해가 심한 데서 산다거나 하면은 그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피부 노화가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제 피부 노화의 원인 5가지 나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어쩔 수 같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는 그런 조건을 피하고 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이거 또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유전적인 거는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고 자외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습관적으로 바르는 게 좋고 피부 온도를 높이지 않는 게 좋고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받는 게 좋고 담배는 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긴장하셔야 되겠는데요. 먼저 왜 배만 나와님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남자이고 날씬한데 배만 나왔습니다. 없던 여드름이 최근에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갑자기 생겼대요. 근데 성인 여드름의 원인이 배가 나오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요,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없다. 배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많이 드시고 운동을 안 해서 에너지가 남아있는 에너지가 배 복부 안에 있는 지방에 쌓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날씬한데 배만 나왔다. 글쎄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아마 운동을 좀 하시고 조금 다이어트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비만하고 여드름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부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날씬하고 배만 나온 거 저도 약간 그렇거든요. 교수님이 굉장히 그 바디 프로필도 찍으실 정도로 몸 관리 열심히세요. 지금은 아니고 3년 전에 제가 한번 찍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왜 배만 나와님도 반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토님이 태어나서 피부과는 가렵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을 때만 가봤지 관리받으러는 가보신 적이 없대요. 근데 선생님 이 피부과에 관리받으러 가는 것 생각해보면 리프팅이나 이런 것도 열 시술이잖아요. 이런 것도 효과가 글쎄 이제
저는 피부과 의사이기 때문에 네. 피부 질환이 있어서 피부에 평소 생활하기 어려운 증상이 있거나 미용적으로 너무 이제 문제를 초래해서 사회생활이 힘들거나 그럴 때는 이제 피부과 가서 당연히 치료를 받고 병을 치료해야 되지만 네. 너무 좋은데 네. 조금 더 예뻐지려고 네. 너무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않으려고 관리받는 거는 네. 별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리를 받고 위해서 시술을 하는 것 자체가 네.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는 거고 피부의 염증은 곧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노화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하는 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토님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탁구의 왕자님께서 지난 주말 탁구장에서 8시간 운동을 하셨대요. 네. 네. 평일에도 보통 하루 3시간씩은 땀을 빼는데요. 네. 이렇게 땀을 쫙 뺄 정도로 운동을 많이 하면 피부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피부가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노폐물이라는 거는 네. 피부에 없습니다. 피부에 노폐물이 있을 수가 없죠. 예, 피부는 항상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피부 세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나는 노폐물이 뭘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네. 몸의 노폐물은 소변하고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예, 피부 조직에는 노폐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건 맞는데 피부에 노폐물은 없다. 네, 피부는 알겠습니다. 깨끗하고 노폐물이 있을 수가 없죠. 오. 피부는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우리 몸은 잘 돼 있고요. 노폐물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노폐물이라는 거는 이제 대사하면서 나오는 부산물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혈액으로 다 나와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거나 땀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하루 8시간씩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활성산소 제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운동이? 너무 많은 운동은 네. 산소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산소를 많이 사용할수록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운동은 사실 오히려 나쁘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제일 좋은 거죠. 적당한 네. 운동이 가장 좋다. 네. 알겠습니다. 탁구의 왕자님 주말에 열심히 운동하셨는데 아니, 저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운동이 좋은데 네. 운동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를 기대를 그건 안 아닐 하시는 게 거고 좋겠다. 운동은 또 운동 나름대로의 좋은 효과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남주님, 네,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네, 원인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네. 원인을 피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네. 네. 그 방법들은 또 저희가 다음 달에 준비돼서 네. 방송을 할 것 같고요. 네. 만두킴님 질문인데 골밀도에 대한 질문. 골밀도는 30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그 뒤로 감소하는데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이면 시작한다라고 들었다. 맞냐라고. 네. 제가 골밀도는 언제 정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부하고 골밀도하고 되게 연관성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골밀도 측정하는 것 대신에 피부 두께를 측정하면 된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피부의 두께를 다 재고 네. 그 사람의 골밀도를 재봤더니 두께가 굉장히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부의 무게의 80%가 콜라겐으로 돼 있어요. 네. 콜라겐이 가장 많은 단백질이긴 합니다. 네. 콜라겐으로 돼 있는데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면 피부가 두꺼워지게 되죠. 네. 그리고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면 피부가 이제 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더 이상 못 만들고 적게 만들면 피부가 점점 얇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또 섬유화 세포에서 콜라겐을 많이 만들게 하는데 폐경이 되면 또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니까 콜라겐이 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폐경이 되면 피부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네, 맞아요. 뼈라는 게 뭐냐면 콜라겐하고 칼슘하고 주 구성 성분이에요. 뼈가 칼슘으로만 돼 있지 않고 콜라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 피부에서 콜라겐도 안 만들어지지만 뼈에서도 콜라겐을 못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피부에 콜라겐이 줄어들면 뼈에도 콜라겐이 줄어들게 돼서 피부의 두께하고 골밀도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 질문의 요점은 뼈는 30대에 제일 좋다가 그대로 감소되는데 피부 노화는 30대가 정점이 아니고 20대가 정점이니까 좀 더 빠른 거냐 네.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골밀도의 정점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골밀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고 피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다음에 초코송이 냠냠냠님이 AI 기술로 얼굴 노화 모습을 보여주는 기능 이런 것도 피부과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아직은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저희가 우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때까지 서울대병원에 와서 사진을 찍고 조직 검사하고 정확히 진단받은 그런 피부 병변의 사진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수십만 장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AI한테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진만 보면 진단을 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해서 곧 상용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여러 분야에 쓰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앞으로 질문도 저희 화장품 드리는 거 생각하고 네. 받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안남주님이 기미 주근깨 잡티 없애는 화장품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 이것도 다음 달에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미 주근깨 잡티를 없애는 화장품이 나와 있긴 하죠. 미백 화장품이라고. 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만든 정준호 이펙트라는 그런 브랜드군요. 이제 회사에서 만든 ABH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저희는 미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네. 임상 연구에서 그렇게 유의한 효과를 나오는 물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고시되고 있는 성분도 넣어서 해봤는데 임상 연구상 효과가 없어가지고 크게 효과 있는 물질을 못 찾아서 아직 제품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내일 점심 웜학주님이 교수님께 진료받기 힘든가요? 피부 미인 되고 싶어요. 네, 뭐 힘들진 않고 조금 네.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댕댕님 질문은 만두킴님 질문 대답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47분인데 질문은 다 받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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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선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텔미님. 네, 그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일단 질문 주신 분들 좀 보여주시면. 네. 텔미님한테는 에센스 크림이요. 이게 텔미님이 노화 그거 물어보신 분이죠. 네네. 네. 요거가 이제 6개월 동안 바르면 있는 주름을 20% 없앨 수 있는 그런 효능을 입증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발라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잘 있습니다. 정준호 이펙트를 쳐주셔도 되고 ABH 플러스라는 브랜드 네임을 쳐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탁구장에서 8시간 운동하셨다는 분, 탁구의 왕자님. 그 샤워한 다음에 요 바디 보습제를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드리면 어떨까요? 너무 센스 있으신데요.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 질문 그거 주셨던 만두킴님이요. 그분한테 선스크린을 아까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더 많은 분들 선택해서 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저희 다음 달에 또 피부 노화, 오늘은 피부 노화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뭐 어떻게 예방할지 또 치료는 뭔지 또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햇빛을 안 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도 걷다가도 이쪽에는 햇빛이 피하세요? 있고 이쪽은 길을 건너야 되지만 이쪽은 그늘이라면 저는 길을 반드시 건너서 이쪽으로 좀 돌아가더라도
선크림 바르고 때 안 밀고 보습제 항상 바르고 제가 만든 화장품 바르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소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만의 피부 노화 예방 꿀팁까지 주셨고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네.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것들 준비해서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긴 시간 네.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